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어야 했나? 돌풍의 타워크레인 멈추니 태업이다. 참, 정부가 지난 1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의 작업 지시가 보편적인 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자 현장 노동자 등이 개별 현장의 다양한 위험성과 중대재해 예방의 원칙을 놓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옮기던 갱폼 대형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조종석을 덮친 이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태업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벌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타워 크레인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SNS에 일부 집단이 진실을 왜곡하고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이라며 사고 이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던 이 사고,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톤짜리 갱폼이 바람에 날려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앞유리를 덮치면서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갱폼이 조종석을 밀고 들어와서 조종사가 깔리거나 타워 크레인 자체가 넘어져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죠. 조종사였던 조아무개 씨는 사고 당일 태업이라고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올라갔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당시에 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서 측정한 1분 평균 풍속이 초속 3.2m에 그친 점, 그리고 작업 전에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제 무리한 작업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 설명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조 씨와 현장을 살펴본 건설 노조 쪽의 설명입니다. 현장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 요소, 이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이 가로막혀서 벌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당시 현장의 기상청 발표 평균 풍속과 무관하게 순간적인 돌풍이 불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도 조종사 조 씨와의 통화에서 돌풍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은 정부도 인정하듯이 작업 반경이 좁아서 인양물이 크레인 조종석과 부딪히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마냥 노동자만을 탓할 수 없는 정황인데 지금 정부만 계속해서 노동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정체는 뭘까요? 이럴 거였으면 국토부 장관을 하지 마시고 산업통상부 장관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노동자들만 탄압하려고 합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대응은 언론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고발, 수사 이런 것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다라고 들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서 발표하는 이 보고서, 한국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 그리고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우리 정말 잊지 못하죠. 바이든 날리면 이런 상황을 보도했던 MBC에 대한 공격 사례를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는데요.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과멸하는 수단으로 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참 창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나올 수도 노동시간 들었다 놨다 또 시작인가요?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해놓고서 지금 또 말을 바꿉니다.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랬다 저랬다 지금 노동자들 우롱하는 겁니까? 지난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상황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해놓고서 또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52시간과 60시간 사이에서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52시간도 힘든 판인데 제대로 연차도 못 쓰고 있는 직장인들 몰아서 일하고 멀어서 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 정책 끝까지 수정을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참 어찌해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늘 지역구에서 국민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피드백을 많이 줘서 입법에 참고하자는 대화가 있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언제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대면했습니까? 죄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기 바빴죠. 국회 정순신 사태, 청문회 개최, 정순신 아들 소환 가능성, 정말 쾌재를 부를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힘을 써준 덕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 반발을 하면서 표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을 했죠. 정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 먹어가면서 이렇게 회의장 퇴장하는 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어찌됐건 오는 31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후 처리, 대학 진학 과정 등을 아주 낱낱이 밝힐 예정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해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반성은커녕 온갖 법적 조치를 다하는 바람에 징계 처분을 지연시키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심지어 정순신 변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가요? 심지어 2019년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 서울대학교로 진학했지만 반포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조치 기록이 삭제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죠. 청문회 증인 명단, 정순신 변호사 당사자, 그리고 아들의 징계 조치를 지연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던 송계등 변호사, 서울대, 민사고, 반포고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31일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